3월 29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의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이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 현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주치 감경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넘으면 최종 법률로 확정됩니다.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해야 한다는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에 나섰는데요. 의협과 병협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보험사 특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강제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의료기관의 청구를 대행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과 병협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계속될 경우 즉각적인 의사 총파업 돌입과 같은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절반 이상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공협은 도서와 산간, 접적지역이나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41명 중에서 23명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공협은 특수지 근무 공보의 중에서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 통영시 등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가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수당 미지급 사유에는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예산 부족과 지자체의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보의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대공협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수당까지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정당한 지급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방 보장성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방춘하요법 급여화에 이어서 올해 안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인데요. 이르면 4월 첩약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첩약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첩약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가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첩약을 급여화하면 약재의 원산지나 원료명 등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